예, 이어서 이제 기업의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기업도 워커를 서치를 하게 되고 일정한 확률로 이제 워커를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치가 이루어졌을 때 매치를 이제 브레이크업 하는 것보다는 서로 웨이지를 임금을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더 좋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우리가 이제 앞서 첫 번째 전반부에서 봤던 서치 모형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 캐릭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요. 혹시 이제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가능한 빨리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내에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것이고요. 크게 이제 워커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형의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하나는 취업자들이 존재하고 인플로이드가 존재하고 언인플로이드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워커들은요. 기업 입장에서도 실제로 워커와 매칭을 이루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이제 인플로이드 워커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 반대쪽 기업 사이드에서 보면 이 워커와 함께 생산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는 뜻이겠죠. 저기 이제 매치드 펌이 하나 있을 것이고 첫 번째 유형이 바로 매치를 이루어서 매칭을 형성을 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 어퍼레이션을 하게 되는 그런 기업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기간 동안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아퍼레이션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기 마지막에 1-s의 확률로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인플로이드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페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좋은 방법은 뭐 부부 관계를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뭐 혹은 뭐 연애하는 이성 관계를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부나 혹은 뭐 연애 상대를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부부 입장에서도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할 확률은 여자 입장에서 봐도 S고 남자 입장에서 봐도 S입니다. 연애하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커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자 파트너 입장에서 봐도 헤어질 확률은 S고 남자 파트너 입장에서 봐도 헤어질 확률은 S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스토리가 동일하게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매칭을 이루어서 생산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인플로이드 워커는 S의 확률로 고용 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고 1-S의 확률로 고용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곧 이 사람과 매칭을 이루고 있는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S의 확률로 고용 관계가 지속이 되면 다음 기회도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S의 확률로 고용 관계가 종료가 되면 그럼 이제 시장에서 나가는 겁니다. 엑시트 하는 거예요. 뭐 새롭게 뭐 또 다른 워커를 서치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에서 퇴출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한 초이스가 있어요. 완전히 퇴출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워커를 서치하는 거예요. 예, 새로운 사람을 이제 찾는 것이죠. 아, 워커와 마찬가지로 어퍼레이션을 지속하게 된다면 여기에 다시 이제 워커와 웨이지를 협상을 하게 되고 협상을 한 임금을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량을 G로 표현을 하고 아웃풋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기업과 하나의 노동자가 매칭을 이루어서 생산 활동을 할 때 생산하는 생산량이고요. 매칭을 이룬 기업의 가치 함수도 value function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편의상 J라고 썼습니다. employed worker의 value function은 VE라고 썼고 unemployed worker의 value function은 VU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칭을 이루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의 value function은 제가 J라고 썼습니다. 이건 이제 job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J라고 썼고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매칭을 이루어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G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게 이번 기에 발생하는 이윤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기에 G를 생산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협상을 통해서 결정한 W를 매칭을 이룬 워커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매칭을 이룬 기업과 매칭을 이룬 노동자 둘이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되고요. G를 생산을 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한 임금 W가 있을 거예요. 그 W를 이제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G를 생산해서 W를 줬으니까 employed worker는 W가 인컴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생산한 것 중에서 W를 주고 나머지 G-W가 바로 기업의 이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mployed worker의 value 펑션에는 W가 등장하죠.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G를 생산을 해서 W만큼이 이제 워커한테 간 거죠. 그래서 employed worker는 인컴이 W가 되는 것이고 이쪽에 기업은 이번 기의 이윤이 생산한 거에서 W만큼을 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의 이번 기 이윤은 생산한 것 마이너스 임금 웨이지 해서 G-W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가 되면 기업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1-S의 확률로 고용관계가 지속이 되는데 고용관계가 지속이 될 때에는 고용관계를 브레이크업하는 것보다는 임금 협상을 하고 생산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의 확률로 세퍼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시장을 나갈 수도 있고 다시 이제 잡서치를 할 수도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그냥 크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S의 확률로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기업은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nothing이라고 생각하시고 0을 얻는다, 제로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업의 가치 함수고 대체적으로 워커의 가치 함수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번 기에 얻는 것은 생산량 마이너스 협상임금, 바기닝 웨이지 W 뺀 것이 이제 이윤이 되고요. 다음 기에 생산 활동을 계속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가치 함수가 달라지는데 생산 활동을 지속한다면 J를 얻고 고용 관계가 종료가 된다면 이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기업은 다시 한번 적어 볼 텐데요. employed worker에 대응하는 것이 방금 지금 우리가 봤던 matched firm이고요. 고용 관계를 형성한 기업, 그래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이고 잡 서치를 하는 unemployed와 대응되는 또 다른 형태 두 번째 유형의 기업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워커를 설치하는 새로운 워커를 설치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vacant firm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vacancy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 빈 일자리잖아요. 빈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구인 기업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는 부르는데 vacant firm, 편의상 저는 여기 뭐 V라고 쓰겠습니다. H라고 썼네요. H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사이드에서는 매칭을 이루어서 생산 활동을 하는 J라고 하는 형태의 기업이 있고 그 밸류 펑션을 우리가 J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매칭을 이루지 못해서 새로운 워커를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구인 기업을 H라고 제가 부를 텐데요. 구인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기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장에서 노동시장은 마찰적인 환경이 있는 그런 노동시장이에요. 프릭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찰, 프릭션이 존재하는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워커도 잡을 찾기 위해서는 한 기간 동안 잡 서치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매칭 모형을 보고 있습니다. 기업도 새로운 워커를 찾기 위해서는 똑같이 서치를 해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도 여전히 한 기간 동안 서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vacant firm, 구인 기업은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포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과 설치는 좀 다른 개념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베이컨시를 포스팅을 하고 구인 광고를 내고 뭐 여러 사람을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다 같이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베이컨시를 포스팅을 하겠죠. 그럼 이제 한 기간을 기다려요. 서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 말에 일정한 확률, Q의 확률로 워커를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매칭 확률입니다. 매칭 프로바빌리티인데 우리가 이제 구직자들 unemployed도 잡 서치를 하게 되면 P의 확률로 일자리를 얻고 F라고 했죠. 그 다음에 1-F의 확률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 매칭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완전히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F와 Q는 서로 다른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unemployed 입장에서 매칭이 될 확률과 기업 입장에서, 구인 기업 입장에서 매칭이 될 확률은 서로 달라요. 그게 이제 왜 다른지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퍼레이션은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이 둘은 하나의 커플이었기 때문에, 기업과 employed는 하나의 매칭을 형성했기 때문에 separation rate라고 하는 S는 두 파트너에게, 두 파티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지만 서치를 할 때 매칭 확률은 vacant firm하고 unemployed가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매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매칭 확률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Q의 확률로 워커를 만날 수도 있고 1-Q의 확률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제 실패하면 여전히 nothing, 마찬가지로 exit 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이제 잡 서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nothing이라고 이제 제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고용 관계를 형성한다면 오퍼레이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션 상태는 우리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Q의 확률로 이제 이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모든 문제가 우리가 지금 봤던, 조금 전에 봤던 이 value 펑션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도 죽지 않고 무한히 살기 때문에 어떤 스테이트에 들어가면 계속 그 스테이트가 반복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무시하시고요. 자, 이건 매칭을 이룬 기업이 아니고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vacant firm의 value function이라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미리 고치질 못해서요. 자, value function for vacancy posting 하는 firm이라고 불러보죠. vacancy posting 하는 기업의 가치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vacancy를 포스팅하고 search를 하는 기업의 가치 함수를 우리가 H라고 썼고요. 그럼 일단 vacancy를 포스팅하는데 일정한 비용이 발생을 해요. 뭐 구인 비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인 비용을 그냥 편의상 K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한 기간 동안 구인 비용 K를 들여서 사람을 서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다음 기에 넘어가서 Q의 확률로 매칭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칭을 이룬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value 펑션이 J가 되겠죠. 우리가 앞서 봤듯이 잡 서치를 하는 unemployed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고 다음 기에 넘어가서 F의 확률로 고용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매칭을 이루게 되면 그때 가치 함수는 V2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상태로 들어가니까 이제 새로운 가치 함수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이컨시를 포스팅하는 구인 기업 입장에서도 다음 기에 Q의 확률로 매칭을 이루게 되면 이제 매칭을 이룬 기업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가치 함수가 J가 되고 1-Q의 확률로 매칭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베이컨시를 포스팅하는 구인 기업의 가치 함수가 되고요. 여기에서 K는 구인 비용, 일반적으로 구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그러니까 vacancy posting cos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Q인데요. 앞서 unemployed 문제에서 F 이게 이제 매칭 확률이고 마찬가지로 구인 기업 입장에서 Q가 바로 매칭 확률입니다. 그래서 job filling probability라고 제가 적었는데 빈 일자리가 채워질 확률이란 뜻이죠. 구인 기업 입장에서는 뭐 매칭 확률이죠. 기업 입장에서의 매칭 확률. F는 구직자의 입장에서 매칭 확률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free entry cond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 진입 조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도 있는데 앞서 제가 기업의 문제를 처음 소개를 할 때 경제 내에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누구라도 뭐 새로운 베이컨시를 만들어서 워커를 서치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진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기업이 잡 포스팅을 하고 워커를 서치를 하는데 상당한 이익을 얻는다라고 한번 해보죠. 잠재적 진입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 적어 볼게요. 예,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잠재적 진입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건 이제 경작에서 흔히 사용하는 어떤 스토리텔링 혹은 가정이기도 한데요. 매우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나가 뭐냐면 베이컨시를 포스팅하고 빈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포스팅을 하고요. 베이컨 포지션을 포스팅을 하고 서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결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just nothing.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의사결정, nothing을 하면 이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로예요. 이거 두 가지 의사결정이 항상 가능해요. 근데 만일 어떤 기업이 새로운 잡을 만들고 포스팅을 해서 서치를 할 때 가치 함수를 우리가 h라고 썼는데요. 자, 이 h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잡을 만들어서 비용 K를 들여서요. 비용 K를 들여서 잡을 만들고 포스팅을 하고 지금 이제 워커를 서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Q의 확률로 워커를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치 함수 그럴 때의 가치 함수를 H라고 썼는데 이 H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럼 잠재적 진입기업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의사결정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제로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만약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서치를 하게 되면 0보다 큰 어떤 이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잠재적 진입 기업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다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다 들어가서 잡을 만들고 포스팅을 하고 이제 서치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해드리지 않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이 H가 여전히 계속해서 0보다 큰 상태를 유지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마켓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만들고 서치를 하게 되면 이제 워커들의 숫자는 무한히 많지 않잖아요. 잡 서치를 하는 언임플로이드는 무한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U를 서치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많아진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언임플로이드 워커를 만날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컨 포지션을 그러니까 기업들이 노동자를 더 많이 채용하려고 하면 채용할수록 채용하려고 하는 구인 기업 입장에서는 워커를 채용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채용하려고 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이걸 이제 마켓이 더 타이트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채용하고자 하는 이제 기업들이 늘어나면 이런 경우가 바로 마켓이 더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이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켓 타이트니스, 노동시장의 마켓 타이트니스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구인 기업 숫자 나누기 실업자들의 숫자라고 해서 V-U라고 표현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마켓이 더 타이트해지고, 그렇다면 어떤 채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채용할 확률은 더 떨어지겠죠. 채용 가능성, 채용 확률은 예, 계속해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동시장에 들어갔는데 채용할 확률이 점점점 떨어진다면, 그럼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냐면, 예, 구인 기업의 가치 함수인 H가 계속해서 작아져서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균형 상태에서는 이게 0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잡을 만들어서 워커를 설치하는 것이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균형 상태가 되면 이거를 하나, 예, 베이컨 포지션을 포스팅을 하고 워커를 설치를 하는 걸 선택을 하나, 아니면 그냥 just do nothing을 선택을 하나, 이 둘이 무차별해지는 어떤 상황이 나타날 거예요. 균형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진입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면 이 둘 의사결정은 무차별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 진입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진입 장벽이 없다면, 잡을 포스팅을 하고 워커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진입 장벽도 없다면, 진입과 퇴출이 아주 자유롭다면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H는 0이 될 것이다. 균형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건 이렇게 쉽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직관적으로 납득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매칭을 이룬 기업,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의 가치 함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보시죠. 여기에 세퍼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그냥 또다시 J가 반복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세퍼레이션이 되면 그냥 제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럼 이제 이 텀을 지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바로 value function h로부터 오는 건데,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free entry 컨디션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h는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제로니까 다 없애버리죠. 남는 것은 마이너스 k 더하기 베타 qj는 0이다, 이런 식만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h가 0이 됐으니까 이제 k를 이렇게 넘기면, 이쪽에 이렇게 쓸까요? 죄송합니다. h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쓰겠습니다. 자, h가 0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k를 이쪽으로 넘기면 우리는 k는 베타 곱하기 q 곱하기 j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식은 고용관계를 형성한 매칭 기업들의 가치 함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매칭 기업들의 가치 함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보시면 GW, 베타, S 이런 게 다 주어지면, 물론 이제 W는 우리가 찾아야겠지만 주어지면 우리가 J라고 하는 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왼쪽에도 J가 있고 오른쪽에도 J가 있으니까 이렇게 J에 대해서 value 펑션을 풀면 우리가 J라는 하는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베타, Q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네, 죄송합니다. K와 베타가 주어져 있다면 J를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Q의 값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식은 그냥 편하게 free entry condition, 자유 진입 조건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컨시를 포스팅하는 구인 기업의 가치 함수에서 우리가 free entry condition이 성립한다면 H가 제로가 되니까 그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간단한 식입니다. 그래서 K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K는 구인 비용이고요. 구인 비용이 뭐와 같아져야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100만 원, K가 100만 원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100만큼을 들여서 제가 채용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채용이 되면
제가 고용 관계를 형성을 하고 생산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 기대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대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expected라는 표현을 제가 왜 썼냐면 반드시 Q의 확률로 매칭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런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1-Q의 확률로 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Q가 바로 기대, 확률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대라고 쓴 것이고,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베타로 디스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할인된 기대 이익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 경작에서 배우는 그런 개념들을 정확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용을 들이면 제가 얻게 되는 미래의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랑 둘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발생하는 비용과 미래에 얻게 되는 기대 이익의 할인된 현재 가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두 번째 자유진입 조건으로부터 얻게 된 베타 Q의 J라고 하는 식은, 이쪽은 사실 이제 현재에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구인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베타는 미래에 발생할 가치를 디스카운트한 거고, Q는 Q의 확률로 워커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실현되는 J가 실현되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기대 이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대 가치라고 해도 괜찮고요. J는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가치 함수니까 이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타는 할인한 거죠. 네. 할인했다는 것은 이걸 현재 가치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오른쪽 right hand side를 기대 이익의 할인된 현재 가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과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가 사실 같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자유 진입 조건에 의해서 일종의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균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매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사실 관건인데요.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구직자들의 숫자는 U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바로 구직자들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구인 기업의 숫자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건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볼 거고요. 우선 구인 기업의 숫자를 V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vacancy 포스팅 하는 기업들의 숫자죠. 워커를 설치하는 기업들의 숫자예요. 기업들의 숫자를 V라고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U는 구직자들의 숫자라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쭉 봐왔기 때문에 이건 큰 무리가 없을 거고요. 지금 새롭게 등장한 변수가 바로 V입니다. 자, V는 이제 구인 기업의 숫자라고 우리가 불러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구인 기업의 숫자가 되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U와 V가 주어져 있다면, 조금 더 쉬운 예로 결혼 시장 메리지 마켓 같은 거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이 모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 중국 거시경제학이나 혹은 경제학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회 현상들을, 경제학자들 중에 사회 현상을 경제학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제학자들이 뭐 적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결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 뭐 출산, 교육, 이런 되게 사회적인 현상들을 경제학의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이죠. 그래서 주로 메리지 경우에, 결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러한 분석의 툴을 실제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한 분석 방법을 많은 학생들이 사실 접해보지는 않을 텐데요. 노동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작은 분야여서 뭐 패밀리 이코노믹스 혹은 뭐 거기에서 많이 다루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좀 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분야는 아니에요. 뭐 여하튼 결혼과 우리 결혼 관점에서 본다면 뭐 U를 우리가 그 파트너를 찾는, 커플을 찾는 뭐 남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V를 파트너를 찾는 이제 여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자의 숫자와 여자의 숫자가 있겠죠. 그러면 남자의 숫자와 여자의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과연 몇 쌍의 커플이 탄생하는가를 이제 우리는 하나의 수식으로 하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몇 쌍의 커플이 그러니까 페어가 몇 개나 만들어질 것인가.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냐면 가장 좋은 방법이 매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의 함수로 펑션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의 구직자들과 unemployed worker가 U만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acancy를 포스팅한 기업들이 V만큼 있을 때 그럴 때 몇 쌍의 매칭이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매칭 펑션이고요. 이걸 우리가 매칭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매칭 펑션은 뭐 몇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뭐 보통 흔히 사용하는 매칭 함수가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매칭 함수가 있는데 가장 그 빈번하게 사용되는 매칭 함수는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함수 컵 더글라스 형태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뭐 알파승, 노동의 1-알파승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뭐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표현하듯이 몇 쌍의 커플이 몇 쌍의 매치가 만들어지는가 그게 바로 M이고요. 매치의 개수, 매치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 이제 M이고 M이 결정되는 거예요. U와 V가 주어지면 몇 쌍의 커플이 몇 쌍의 매치가 만들어지는가 그 M이 바로 매치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M은 생산함수의 총 요소 생산성과 비슷한 개념이기도 한데 매칭의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뭐 파라메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칭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건 변하는 값이 아니고 일정한 값으로 주어져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매칭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칭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면 물론 뭐 실업자 숫자가 확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인 기업들의 숫자가 확 줄어들어서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경제가 보통 나쁜 상황에서는 매칭이 비효율적인 그런 상태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U는 잡 서치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 그 다음에 V는 구인 기업들의 숫자를 각각 가리키는 것이고 이렇게 U의 숫자와 V의 숫자가 주어지면 몇 쌍의 매칭이 페어가 몇 개나 만들어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매칭 함수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매칭 함수로부터 구직자들의 구직 확률, job finding probability라고 하는 것과 F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인 기업들의 확률, 매칭 확률, job filling probability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